여러분, 제가 예전에 부모님께 피부 고민을 여쭤봤던 적이 있었는데요. 부모님께서 딱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바로 주름 고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말씀드릴 팔자주름 고민이었는데요. 실제로 연예인 팔자주름 유무자를 한번 보시면 팔자주름은 1cm 없앨 때마다 정말 5년은 젊어 보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팔자주름을 어떻게 하면 빨리 그리고 자연스럽게 없앨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에 진심인 의사 김태은입니다. 팔자주름은 정말 많은 분들이 없애고 싶은 주름 1, 2위 안에 드는데요. 실제로 저도 저희 부모님 팔자주름을 실리프팅으로 없애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팔자주름의 원인부터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팔자주름은 양콧볼 옆에서 시작해서 볼까지 내려오는 주름을 말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생깁니다. 첫 번째는 나이가 들면서 중안부 피부가 탄력을 잃고 처지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살이 꺼지거나 얼굴 뼈 모양 때문입니다. 즉, 하나는 처짐, 하나는 꺼짐인데요. 그래서 팔자주름을 해결하려면 처짐과 꺼짐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 처짐과 꺼짐을 일률적으로 보기보단 반드시 팔자주름의 깊이, 모양도 함께 체크해서 해결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좁은 칼주름이 있는지, 넓은 펜주름이 있는지 등이 있습니다. 먼저 피부 처짐으로 인한 팔자주름 부각입니다. 피부 처짐으로 인한 팔자주름은 광대 밑에 볼살이 아래로 내려오면 그 무게 때문에 생기는데요. 그래서 볼살이 접혀서 팔자를 덮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중안부 피부를 양사선 방향으로 올려주는 리프팅이 핵심인데요. 보통 울세라, 슈링크 같은 초음파 리프팅이나 실리프팅으로 올리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팔자주름은 총 4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 웃을 때만 보이는 주름, 2단계, 웃지 않아도 옅게 보이는 주름, 3단계, 화장을 해도 안 가려지는 주름, 4단계, 볼살과 경계가 뚜렷해진 깊은 주름, 4단계 정도 되는 주름은 냉정히 실리프팅으로 당겨서 올리는 게 좋습니다. 물론 레이저 리프팅도 괜찮은데요. 만족 문제이니 웬만해서는 실리프팅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울세라와 실리프팅 둘 다를 받으셨는데 실을 조금 더 만족해 하셨거든요. 다음은 피부 꺼짐으로 인한 팔자주름입니다. 쉽게 말해 팔자 라인 안이 비어 보이는 경우죠. 이때는 아무리 위로만 당겨도 그림자 같은 흐린 선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채우는 치료를 같이 해야 환자분도 만족하십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포인트를 신경 써야 하는데요. 팔자 모양이 넓게 퍼져 있는 타입과 칼로 그어놓은 듯 좁고 깊은 칼주름형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좁고 깊은 칼주름형이라면 히알루로산 같은 필러가 도움이 됩니다. 부위와 주입 깊이를 정확히 맞추면 결절이나 뭉침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깔끔하게 꺼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넓게 퍼진 타입이라면 주베룩 볼륨이나 콜라겐 부스터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결절 위험을 피하기 위해 좁고 깊은 라인에는 주의하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선생님, 근데 병원에 올 정도면 둘 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까요? 맞아요. 보통 꺼짐이랑 처짐이 둘 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십니다. 근데 그럼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채워야 되나요? 보통 순서는 리프팅으로 먼저 탄력부터 만들고 안 처지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팔자 라인 볼륨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둘 중 하나라도 잘 안 되면 원하는 만족도를 체감하시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하나씩 계속 보강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시 심부볼이 처진다고 하면 리프팅으로 한번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럼 약간 과하다는 오해를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 그냥 필러로만 채워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처음에는 그렇게만 하셔도 금방 좋아 보이는 듯 한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고 무거워 보이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심부볼이 덮고 있는데 그 위를 채워버리면 팔자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주변이 더 부풀어 보이는 거죠. 흔히 말하는 팔자 필러 부작용 얼굴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팔자만 피면 안 어색할까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팔자 하시면서 미간, 이마, 눈가 여러 주름 같이 피셨는데요. 보통 팔자주름 있는 분들은 다른 주름도 같이 있으신 편이거든요. 팔자를 피고 나면 바로 다른 주름들이 눈에 띄게 되면서 입가나 심술보도 다음에 하시거나 얼굴 전체 다른 주름을 같이 피시곤 합니다. 그렇게 이제 중독이 되시는 겁니다. 반드시 다른 부위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노화가 좋다고 팔자주름을 그냥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조심스럽지만 솔직히 가장 비추천하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열의 9은 결국에는 몇 년 안에 다 후회하셨습니다.
팔자가 너무 깊어지면 마리오네트 라인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주름이 이어지는 거죠. 만약 여기에 이제 인디언 밴드 주름까지 있으시다면 아무 표정을 안 지으셔도 하회탈 같은 얼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주름은 나이가 들수록 펴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초반에 교정을 하시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치료도 간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아이린님 같은 경우 젊은 나이신데 팔자주름이 있으셨잖아요. 혹시 꼭 노화가 아니어도 팔자주름이 심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웃는 게 크고 예쁘면 팔자가 더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습니다. 표정 주름이죠. 반대로 약간 이렇게 배시시 웃는다거나 하시면 상대적으로 팔자 주름이 덜 도드라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피부가 너무 얇거나 하안부를 받쳐주는 뼈가 작다면 팔자주름이 쉽게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팔자주름 펴는 거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습니다. 영어로도 링클이 아니라 폴드라고 하거든요. 즉 잔주름이 아니라 접히는 주름입니다. 그래서 처짐과 꺼짐 둘 다 신경 써야 하는데요. 보통 3단계부터는 습관 교정이나 어떤 행동을 하시더라도 개선이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나의 팔자주름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치료가 도움이 될지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혹시 영상에 못 담은 궁금한 내용이 더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피부에 진심인 의사 닥터 닭갈비 김태윤이었습니다.